유교적인 삶을 사는 저는 평소 팀원들에게 선비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아, 너무 많이 먹어서 배 터지겠다. 방금 너의 그 말은 좀 비과학적인 것 같은데? 인간의 배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터지지 않아. 일정량 이상 음식을 섭취하면 체내에서 알았으니까 진지 그만 빨아라. 저는 또 드라마 과몰입도 못 참고 꼭 한마디 합니다. 수치님, 어제 기상청 사람들 보셨어요? 진짜 남자 존멋이죠. 병원에서 사랑하고 학교에서 사랑하고 회사에서 사랑하고 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한국인들이 무슨 다들 사랑 안 하면 죽는 병이라도 걸렸냐? MBTI 맹신자도 잔소리를 좀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팀장님, MBTI 인팁이시죠? 공감 능력 없고 남 신경 안 쓰는 게 딱. 방금 그 발언은 전 세계 인팁들을 혐오하는 발언인 것 같은데?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고작 16가지 잣대로 사람을 구분하고 평가하는 건 아주 편협한 생각이야. 아 진짜! 팀장님 왜 그렇게 진지해요? 그렇게 자꾸 선비처럼 굴 거면 선비의 도시 영주시 광고나 만드세요. 네, 지금까지 영주시 숙제를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영주시의 귀여운 마스코트가 눈에 밟혀서 만든 영주시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실 영주라는 도시가 생소한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경상북도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영주는 특히 선비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선비란 모름지기 학식이 있고 행동과 예절이 바르며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관직과 재물을 탐하지 않는 고결한 인품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는데, 역시 제가 영주시의 내적 친밀감이 강하게 들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사극에도 자주 등장하고 조선의 개국 공신이자 성리학적 통치 이념을 설계한 정도전, 원나라에서 성리학을 도입한 본투비 선비 회헌 안향 선생의 고향도 바로 여기 영주고요. 또 조선 중기의 문신인 주세붕이 유교맨들의 교육과 정신수양을 위해서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지은 곳도 영주입니다. 후에 영주 지역 군수로 부임한 퇴계 이황의 노력으로 백운동 서원은 국가에서 최초로 공인을 받아서 소수 서원으로 레벨업하는데요. 선비의 고장답게 조선시대에는 과거급제자를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이 배출했고요.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목숨을 바쳐 충을 실천했던 곳이 바로 영주입니다. 이 정도면 선비의 도시로 인정할 만하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15개입니다. 그런데 이 중 2곳이 영주시에 위치하고 있죠. 그 중 하나가 앞서 말한 소수서원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이곳이죠. 신라시대 승려였던 의상대사는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을 당시 잠시 머물렀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의 딸인 선묘낭자가 그만 의상대사에게 폴인럽 해버리고 말죠. 그러나 오지는 철벽남이었던 의상대사는 그녀의 고백을 단칼에 자릅니다. 그리고 역으로 선묘낭자에게 불교를 설파하죠. 의상대사의 철학과 사상까지 사랑해버린 그녀는 영원히 그를 따르겠다고 다짐합니다. 이후에 모든 공부를 마친 의상대사가 신라로 돌아가는 배에 오르는데요. 그가 떠난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들은 선묘낭자는 부랴부랴 해안으로 달려갔지만 당연히 엇갈렸고요. 선묘낭자는 의상대사를 위해서 준비한 옷과 선물을 담은 상자를 배를 향해서 던지면서 말합니다. 안 돼서 더러우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는 아니었고요. 의상대사가 뜻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빌면서 그녀는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그렇게 그녀는 가쁜 용이 되어버린... 용으로 분한 그녀는 의상대사가 탄 배를 호위하면서 그가 무사히 신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었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신라에 도착한 의상대사가 봉황산에 절을 하나 세워서 교리를 전파하고자 했는데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던 다른 승려들이 텃세를 부리면서 회방을 놓았답니다. 이 순간 다시 나타난 선묘낭자. 이번에는 커다란 바위로 변신을 하더니 회방 놓는 승려들을 덮칠 듯 말 듯 위협했다고 하죠. 결국 겁에 질린 다른 스님들은 런해버리고요. 그 덕에 의상대사는 무사히 절을 지어서 화엄경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큰 바위가 공중에 떴다고 해서 붙여진 이 절의 이름이 바로 부석사죠. 여전히 부석사 뒤편에는 공중부양을 하고 있는 큰 바위가 있는데요. 보시면 진짜 공중에 떠있는 걸로 해요, 우리. 이중환의 택리지에 보면 돌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어서 줄을 넣어보면 걸리지 않고 드나든다고 인증까지 했습니다.
부석사에는 무량수전, 조사당, 3층 석탑 등 여러 개의 국보와 보물들이 남아있는데요. 특히 무량수전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목조 건물로 배흘림 기둥, 팔짝 지붕 등 고려시대 건축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이죠. 자, 여러분, 여기는 외국이 아닙니다. 부석사에서 바라보는 일몰 풍경인데요. 탁 트인 하늘과 푸르른 산, 그리고 부석사의 조화가 만들어낸 절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늘 108번뇌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3초 만에 심신정화가 가능한 풍경이죠. 오프닝에 등장했던 이 귀여운 캐릭터, 얘가 영주시의 또 다른 마스코트인 힐리라고 하는데요. 힐리는 소백산에 살고 있다는 세계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봄의 소백산은 철쭉으로 유명하죠. 누가 꽃이고 누가 사람인지 모르시겠죠. 영주문화관광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시간대별로 등산 코스도 추천해주고 있으니까 올봄에 소백산 등반 계획 한번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노, 구름이 그린 달빛, 육룡이 나르샤, 짝패, 동이, 이 드라마들 중에 하나라도 봤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주를 만났었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영주의 소수서원과 선비촌은 많은 사극의 촬영지로 유명한데요.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을 느껴보고 싶다, 박보검 같은 왕자님을 나도 만나보고 싶다 하시면 이곳을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물 위에 떠있는 섬이라는 뜻의 무섬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내성천이 흐르는 물길 위에 놓여진 청초한 외나무 다리를 만나실 수 있는데요. 무섬마을에 들어가시면 이런 분위기 오지는 전통 가옥에서 스테이도 가능합니다. 무섬마을은 특히 막 찍어도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니까요. 여기서 찍은 사진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냥 네가 이상한... 자,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 제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영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올해에는 꼭 이것들을 데리고 영주로 가서 선비 교육을 좀 시키고 와야겠습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